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도 오늘 한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제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감행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국제유가가 어제 하루만 13%가 올랐고 오늘도 국제유가는 110불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4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7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다우지수는 한 번도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지속적인 하락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어제 마이너스 1.5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제 저녁이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마어마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뤄졌습니다. 자,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TV, 방송, 보안,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포화 사격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평화회담을 갖고 또 러시아군이 일부 병력을 철수했다는 뉴스 때문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전문가들의 말처럼 작전상 후퇴지 러시아군이 그냥 후퇴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일부 병력을 철수한 다음에 이렇게 대규모의 부대를 다시 한번 키예프로 직결시킨 다음에 현재는 무차별 폭격 중인데 이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여러분 장난 아니게 되었습니다. WTI 유가가 108불이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어제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가 98불이었어요. 98불. 하루 만에 12% 걸렸어요. 12%.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의 항공주들은 이렇게 모두 다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이름이 똑같은 델타 에어라인은 마이너스 5.7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델타 에어라인과 깜부라고 할 수 있는 아메리카 에어라인즈 역시 마이너스 5.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전 세계 항공주들은 유가와 가장 연관이 크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은 항공 운임 가격 역시 상승이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리스해 오는데 그걸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달러와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정말 치명타입니다. 자, 미국의 항공주들이 급락한 것처럼 대한항공 역시 마이너스 2.22% 오늘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역시 오늘 마이너스 1.57% 하락이 나왔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제주항공 역시 오늘 마이너스 4.68%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만 이렇게 순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대량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도 수익을 내기가 힘든 게 지금 전쟁 중에 유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 환율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를 때는 정말 찔끔찔끔 오르고 내릴 때는 금방금방 내리는 게 항공주입니다. 그리고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3만원 전까지만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3만원이 넘어가자마자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만큼 외국인은 큰 상승률을 바라지 않고 조금만 올라도 본인들이 매집을 많이 해놨으면은 바로 던져버려요.
어차피 얘네 입장에서는 주식이 오른 다음에 위에서 공매도를 친 다음에 팔아도 수익이기 때문에 항공주라던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도 상당히 먹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거래량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얘긴데 요런 자리에서 고점에 올라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더 가겠지 하루 이틀 가만히 놔두다가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전환되는 게 태반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항공주는 하락으로 마감된 반면에 미국의 정유주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9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유가 관련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유가가 신고가를 돌파해도 급등이 나오지 않아요. 자, 중앙에너비스는 아침에 잠깐 18.05%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정말 잠깐입니다. 아침에 9분 동안 저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1시 부근쯤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결국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천연가스 관련주 GSE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상방 VI에 걸리면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VI에서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내려오면서 단 몇 분도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3분 만에 그냥 바로 쑥 내려오면서 결국 종가까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정통 정유주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4%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9만원대를 돌파했었습니다. 물론 종가는 9만원에서 밀린 89,600원으로 마감되었지만 오랜만에 국제유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정통 정유주 SK이노베이션 역시 플러스 3.49%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이상하죠. 다른 나라 증시는 정유주가 신고가를 가고 정통 정유주들이 신고가를 가는 반면에 한국의 정통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고 유가가 아무리 52조 신고가를 가도 반응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특히 오늘은 뜬금없이 한국석유가 15.35%나 급등이 나왔는데 아니 오늘은 2등 3등주의 반란인가요? 중앙에너비스는 조용히 있는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 장중에 이렇게 22.28%나 상승이 나왔고 흥구석유 역시 갑자기 19.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평화회담이 열려야 되는데 오늘은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서 회담이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 저런 악재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한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특히 오늘은 일본을 비롯한 중국, 홍콩, 대만,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다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한국 증시는 개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아침에 우리 장이 개장되었을 때부터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었고 현재 개장된 유럽 증시 역시 상승 중이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상당히 크게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그리고 유럽 증시가 상승 중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국정 연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안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우크라이나와 중국 얘기만 하다가 그냥 연설이 다 끝났습니다. 푸틴은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설이 끝났어요.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지금 유럽과 미국 증시 역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었고 위지트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는 내일 아침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네, 위지트는 시작하자마자 16%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한가를 절대 못 간다. 잠깐 장난치고 끝날 거니까 절대 들어가지 말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이미 외국인이 전날 다 매집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아침에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나오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보시면은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죠. 장 초반 3분에 이렇게 14%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그 뒤로 그냥 쫄쫄이 빼버리면서 결국 플러스 8.13%로 마감이 되었는데, 얘가 그나마 오늘 비트코인 1등 대장주였기 때문에 2등, 3등주는 더 초라한 모습을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는 1.88%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위지트와 똑같이 장 초반 3분에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그 뒤로는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왕년엔 잘 나갔는데 이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1.56%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동안 모은 수량의 대부분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던지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등주만 잠깐 상승이 크게 나오지 2등, 3등주는 달 볼 일, 별 볼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넥슨의 CEO인 김정주 씨가 별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 뉴스 때문에 아침에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 이상 급등이 나왔죠. 어제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보통 기업의 CEO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이 별세했을 때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한진칼의 주식은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보통 기업의 CEO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펼쳐지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김정주 씨 같은 경우에는 김정주 씨 아내가 최대 주주로 경영을 하면서 그다지 경영권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넥슨 GT와 관련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13%나 상승이 나와서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딱 장 초반 3분 동안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로는 그냥 하락세가 지속되었죠. 자, 그리고 넷게임즈가 오르니까 넷마블부터 시작해서 펄어비스 이런 모든 게임주가 다 같이 움직였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5.78%나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1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거래량은 월요일보다 적고 지난주보다 훨씬 적은데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의 자금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거래량도 크지 않았는데, 오늘은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을 돌파했고 종목들이 대부분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갭을 다 띄워버리고 시작하니까 물량 소화를 안 해도 아침부터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이 나왔고, 그 덕분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1.63%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너무 장난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STX 엔진 보셨나요? STX 엔진 같은 경우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그냥 쏘쏘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잠깐 올라오는 척하고 뺐다가 갑자기 11시에 빵 쐈어요. 근데 쏘자마자 종가까지 계속 빼더라고요. 와, 오늘 장난치지 않고 종가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모건 서울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더니 오후장까지 그냥 아주 소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1%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장막판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이쪽에서 약간 하락이 나왔지만 2시부터서는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2시 반 이후에는 2만 주 정도 매도한 것으로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수급도 좋고 매동도 상당히 좋았으며 프로그램 매도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함이 느껴졌지만 품절주 신라SG의 움직임을 보세요. 와,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올린 척하고 종가에 결국 이렇게 스르르르 빼버리는데 차트가 그냥 보기만 해도 참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 다들 보셨나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주, 은행주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저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월 10일 날 52주 신고가를 도달했으나 지금은 이렇게 연일 급락 중입니다. 황금양말 골드만삭스 역시 마찬가지죠. 최근에 주가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어제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이렇게 마이너스 3.27% 급락이 나왔어요. 자, 모건 스탠리 역시 어제 마이너스 3.43% 하락을 하면서 한국의 은행주들도 미국의 은행주들을 따라서 오늘 모두 다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3% 하락이 나왔으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 4.02% 급락이 나왔어요. 신한지주 역시 마이너스 2.1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금융주들은 오를 때는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걸리더니 내릴 때는 금방 내려가네요. 금융주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에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는 나란히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만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오늘 언론에서는 기아차는 저평가다, 러시아발 우려는 과도하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냈고 목표가 13만원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들도 있었죠. 중요한 건 오늘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아무도 기아차를 매수한 사람은 없었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기아차를 대거 매수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악재가 있는 주식은 사지 마세요.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습니다. 기아차도 8만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아 기아차의 바닥은 8만원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아차 7만원대도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가 최근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8%대 하락이 나왔고 루시드 역시 이렇게 이틀 전에 마이너스 13%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한국의 전기차 관련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H에는 오늘 플러스 11.69% 상승이 나왔으며 에코프로 역시 플러스 7.98% 상승, 에코프로 BM 역시 오늘 플러스 4.88%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네,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틀 연속으로 계속 매수하면서 종목 자체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고점에서 그냥 확 던져버리면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전기차 관련주가 세계적으로 상승이면 말을 안 하는데 테슬라를 비롯해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까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불안하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충분히 많이 던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많이 던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공매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매수를 해도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보합 내지 하락이 나오면은 이해를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조금 완력 조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던 원전 관련주 오늘 살펴보셨나요? 아니 보성파워텍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원전 관련주가 시간의 매수 잔량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갭이 안 떠요. 장이 시작하니까 보성파워텍 보합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은 상따한 의미가 없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보합 내지 하락으로 출발하는데 지난번 로보로보도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갭이 하나도 안 뜨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출발했던 것처럼 요즘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도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장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9시 반을 기점으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렇게 잠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쫙 빼버리는데 과거엔 여러분 보통 이렇게 3분봉이 4개 이상 나오지 못한다. 보통 10분이 되기 전에 세력들이 전부 다 밑으로 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15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는 패턴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프로그램 매도가 많을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외국인 혹은 기관 매도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수해봤자 여러분들이 물리면 답이 없다. 자, 오늘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고 개인만 이렇게 꼭대기에서 순 매수를 했죠.
자, 원전 관련 2등주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개인은 매도를 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원전 관련 3등주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5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개인과 기관만 순매수를 했는데 프로그램 보시면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최근 패턴이 상한가를 갈 때는 외국인이 1등주만 순매수를 하고 2등과 3등주는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이틀째부터서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 기관이 2등주와 3등주를 순매수하고 1등주는 버립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밑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했다고 절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이 영상에서 보안주 관련 이야기를 했죠. 아, 이거 너무 수상하다. 무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는데 사이버 폭격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 측에서 IT 선진국 코리아 도와주세요. 이렇게 헬프를 쳤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저거 무슨 국뽕 뉴스도 아니고 뉴스 제목이 저러냐. 지금 외국인 기관은 보안주 전부 다 이틀 전부터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꼬시기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런 뉴스 나온 다음에 오늘 보안주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드림 시큐어리티 오늘 플러스 2.3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코리아 사인, K 사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76% 상승,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2.3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국뽕 뉴스 띄운 다음에 아침부터 잠깐 갭을 띄우더니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다 팔면서 보합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이 이럴 줄 알았다 싶었는데 얘네들이 보세요. 와 2시 넘어서 다시 사는 거 보여요? 와 아니 보안 뉴스 띄운 다음에 아침에 다 팔고 종가에 다시 샀어. 아니 오늘도 여러분 러시아 사이버 테러 위기 경보 상향 검토 뭐 요런 뉴스 지금 띄우는 거 보니까 내일 한탕 더 해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전날 샀던 물건을 팔았다가 종가에 다시 사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침부터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샀던 물량을 프로그램으로 막 던지면서 장 초반에 플러스 2.5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로 돌변했거든요. 그런데 장막판에 기관이 다시 끌어올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S&P 500이랑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면은 프로그램을 매수로 잡아놓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매도가 나오거나 혹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은 그렇게 코스피를 많이 매도하지 않았잖아요.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도 장 막판에 이렇게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도하던 수량을 다시 주우면서 매수로 돌변하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 5%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자, 그래서 오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2시 이후에 지금 매동에서 매도로 잡혔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변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바뀐다면은 본인도 한번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며 프로그램도 매도에서 매수로 돌변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도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서는 20대 대선 선거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되죠. 자,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씨와 단일화로 인해서 히림이라던가 윤석열 씨 테마주는 급락이 나왔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분명히 내일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히림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서 플러스 7%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종가가 1.39%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아무리 반등이 나와봤자 대선이 다음 주라서 이미 끝물이라서 반등이 나와봤자 지난번 고점을 절대 돌파를 하지 못해요. 오늘 아시아경제라던가 혹은 웅진 같은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지난주에 더 빠졌는데. 이재명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가 단일화 실패했다는 뉴스 때문에 종목이 잠깐 상승했지만 오늘 오히려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잖아요. 정치 테마주들은 잠깐 이슈 나와서 올라도 종가는 다 빼버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종목 여기서 잘못 매수했으면 이틀 만에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반등이 나오던 뉴스가 나오던 절대 매수하지 말고 어제 말씀드린 중국 양회. 자, 중국 양회 시즌에는 이렇게 컬러레이 같은 중국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컬러레이 역시 보시면은 대표자가 쥐중비아오. 예, 중국 사람이죠. 중국 주소고. 자,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양의 뉴스 같은 걸로 지금 주가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양의 직전에는 저렇게 중국 회사 관련주를 띄우고 장난치는데 저것도 여러분 한철입니다. 자, 오늘 급락 나온 진인제약 보셨죠?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중국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머, 천재님,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도 재무제표든 분기 재무제표든 너무나 건실한 회사인데요. 이거 자체가 다 사기야. 중국 기업들은 언제나 재무제표는 다 그럴싸했고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회사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성통상이란 종목이 며칠째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자진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공시 계속 나오잖아요. 최대 주주가 21만 주를 매수했다. 주요 임원 특정 증권 소수 주식 변동 안내. 뭐 지금 기타 법인이 신성통상을 계속 산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사주로 사는 직원들이라던가 임원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기타 법인 창구로 사는 거겠죠. 아니 왜 멀쩡한 회사를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해요.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해도 이득이 없어서 상장 폐지를 하는 거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잖아요. 아니 이 회사가 무슨 실적이 나쁘거나 다 쓰러져가는 뭐 그런 회사도 아니고 왜 갑자기 자진 상폐를 해요? 설마 게시판에 이렇게 누가 글 써놓은 거 보고 그거 보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런 글을 왜 믿어? 뭐 지금 자진 상폐 공시 나온 것도 아니고 멀쩡한 회사를. 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유가가 110불 돌파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철강이라던가 구리 막 모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금 철강주가 모두 다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죠?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걸 다 매집해놔서 내일 아침에 갭이 뜨면 또 던질 겁니다. 위지트처럼. 자, 그리고 진인제약처럼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락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동전주라던가 적자 회사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루미늄 가격도 52주 신고가 같거든요. 근데 왜 알루미늄 반응을 안 해요? 그나마 오늘 뭐 대오웨이일 같은 경우는 9.17%가 상승이 나왔어도 보시면 거래량도 거의 없고 이거 그냥 밑에서 살짝 반등 나온 거거든요. 아니 PJ메탈도 알루미늄 가격이 52주 신고가 돌파해서 가나 싶었더니 그다지 큰 반응이 없고 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반응이 하나도 없죠. 자, 그렇다면 혹시 알루미늄의 친구 구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을까 보니까 풍산 같은 경우에도 4.40%밖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매수 대기하고 있고 막 지금 눈에 불을 켜면서 정찰병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저렇게 철강이 올라가냐고. 철강이 이 풍산께 오늘 딱 보고 6.69까지 올라갔길래 상방 VI 갈까 말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더니 안 움직이고. 아니 철강 가격은 실시간으로도 볼 수가 없고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철강이 올라가니까 와, 주식 진짜 어렵네요. 아니 대창도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2,000원도 못 뚫고 여기서 막 빌빌대는 거 보고 야, 이거 지금 매집하는 거 같고 쏠 거 같은데 시간에서 쏘나 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쏴. 1%도 안 올라. 역시 이렇게 여러분 대놓고 매수하는 걸 보여주는 애들은 잘 안 쏘네요. 아니 철강주는 이렇게 뭐 프로그램 매수도 없고 이렇게 티를 안 내고 올리니까 참. 금 가격도 많이 올랐길래 엘컴텍도 오늘 좀 상승하나 싶었더니 아침에 잠깐 오르고 바로 빠져버리고 프로그램 대량 매도 나오고 와. 오히려 전혀 기대를 안 했던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상한가를 말아버리고 이렇게 탁 마감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보시면 거래량이 상한가를 갈 거래량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도 상한가 못 가고 거래량이 몇 배가 터졌어. 엄청나게 많이 터졌는데 지금 거래량 고작 요거 터지고 상한가 말았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증시는 전혀 기대를 안 한 섹터가 오히려 올라가고 기대가 너무 많이 모인 섹터는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잘 안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침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종목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보안주를 보면은 아침에 전부 매도가 나오다가 장 막판에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변하면서 결국 종목들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처럼 장중 매동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종목은 장 막판에 저렇게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변하면 여러분들도 유심히 관찰하다가 한번 매수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2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을 해도 이제는 한국의 제약주가 급등을 하거나 혹은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 일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엔터주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지금은 확진자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해도 엔터주라던가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지 오히려 진단키트라던가 제약과 바이오주는 상승이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